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원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높아졌으나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증시가 엇갈린 채 반응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 증시 역시 지난주 금요일장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뛰어오르면서 코스피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마이너스권을 기록했는데요. 자, 월요일장 우리 예상 체결 지수도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지수 분위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예상 체결 지수는 빨갛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0.63% 소폭 오르면서 2,579.9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0.13% 상승하면서 920선 지켜주면서 920.92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상 체결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여줄지 코스피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코스피 삼성전자가 72,500선에서 지금 2% 넘게 또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장에 6% 넘게 올랐고요. 오늘 시초부터도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하면서 또 기분 좋게 우리 지수를 끌어올려주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57% 강보합권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0.75% 무난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만이 소폭 빠지면서 0.18%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합니다. 2.11% 상승 기대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0.84%,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LG화학 1%대 그리고 현대차도 0.27% 소폭 상승세 그리고 네이버도 0.23%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한번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살짝 상승할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예상 체결 지수니까요. 우리 장 이후에 직후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지수 분위기 짚어봐야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반적으로 파란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에코프로가 1.36%, 에코프로 BM이 1.46%로 각각 에코프로 형제주가 1%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31%로 약보합권, 포스코 DX는 오늘 일장에서 2% 넘게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가 0.48%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7%, HLB가 0.88%로 강한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SM 0.00%, 펄어비스도 보합권이고요.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0.06% 소폭의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가가 소폭 다른 모습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어떤 종목을 훑어봐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가 한 6%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HBM도 이제 좋기는 하지만은, 지난달 말부터 이제 낸드 플래시, 그리고, 디램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워낙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디램 재고가 어느 정도 2분기, 3분기 때 계속 이제 재현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3분기 실적도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특히 재고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줄어들게 됐고 DDR5에 대한 비중이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 초 아니면 올해 말 이제 슈퍼 사이클의 이제 초입 단계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전자의 향에 대한 디램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큽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뭐 레이저에 있는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메모리 쪽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닐링 장비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이 어떻게 보면 HBM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본에 있는 DISCO, 이제 디스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결국 그 시장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 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20%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규모가 이제 레이저 이제 이런 다이싱 장비가 대략 한 4천억 정도에 대한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20% 들어가게 되면은 한 800억 정도 이오테크닉스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오테크닉스는 연간 매출이 한 700에서 800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거의 연간 매출에 하나를 더 덩달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배 정도의 매출이 내년 내후년에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 같은 경우도 지금 시양산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한 10월쯤에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 2분기 사실 뭐 장비야 반도체 장비들은 이오테크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장비들 다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내년 한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크게 회복된다라고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장비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가 지난주 SK 하이닉스와 그 TSB 본넷 장비 계약이 나왔던 만큼 이제 대부분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나둘씩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한 이오테크닉스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케어젤입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뭐 비만 당뇨 워낙 핫 이슈가 돼가지고 케어젤 같은 경우는 이제 액면 분할 이제 정지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작년 3월쯤에 이제 FDA 인증을 받았고 아마존에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프로지스테롤 이게 프로지스테롤 효과가 일단 혈당 조절 그리고 다이어트 효과 이런 건강 기능 식품으로서 이제 좀 시장에서는 크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인원화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 이제 입증하게 되면서 지난 1분기 때 처음으로 실적이 이제 그 프로지스테롤 판매 데이터만 100억이 넘게 나왔었고요. 회사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올해 가이던스가 한 1,000억 정도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때는 일단 다른 국가에 나갈 이제 그 프로지스테롤 지연 이슈가 있게 되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었고 3, 4분기 때부터는 그게 미연 성과로 조금 충분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제 파키스탄과 같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게 프로지스테롤 이제 국가 수출 허용이 본격적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는 펩타이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그리스테롤 이 원료 자체가 워낙 이제 다양하게 효과가 이제 적응증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 이제 이쪽 시장은 북미나 이제 중국 쪽이 제일 큽니다. 북미는 이미 아마존을 진출이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티몰 입점이 대략 한 6월 말에 좀 들어간 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 달에 이제 결국에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중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라이브 방송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프로지스테롤 이 혈당 조절 건강 기능 식품이 어느 정도 크게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저세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너무라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충분히 목표가 5만 원치는 달성할 수 있는 이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한번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케어젠이었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부터 한번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실 텐데요. 장 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장을 맞이하게 될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만 1,0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케어젠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케어젠은 조금 내려가면서 2.65% 하락한 채 445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가지 종목 꼼꼼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부터 먼저 말씀드렸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5천 선에서 제시를 드렸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3년이 끝나자 제약바이오가 외형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케어젠이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 꼼꼼하게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바로 이어서 개장 분위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빨갛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런데 바로 보니까 예상 체결 지수, 예상 체결가, 시총상위 종목군들의 코스닥 움직임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장 직후의 상황은 저희가 바로 이어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소폭 내림세 연출합니다. 1,321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85달러 선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에서 지금 오픈된 지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살펴보시죠. 양지수가 엇갈린 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8% 아까 직전의 상황보다 소폭 더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고요. 2,567.4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5% 낙폭 조금 더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918.33포인트 920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는 개장 직후의 상황 봤는데 예상 종목군들의 움직임에서 이제는 지금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 살펴볼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도 삼성전자는 강합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효과로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살짝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날아오릅니다. 삼성전자 1.97%, 2% 가까이 급등한 채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합니다. 1.76%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뺏겼기 때문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7% 빠져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19%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 자체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대다수의 지수 상황은 대다수의 종목별 상황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0.18% 무난하게 상승 곡선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금 다시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화면을 통해서 색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전반적으로 붉은 모습보다는 파란 모습이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가 0.85%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0.49%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장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HPSP가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4.53% 그래도 상승 곡선 그려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텍이 0.26% 약보합권 그리고 원익 IPS도 0.16% 하락, 리노공업도 0.53%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효과를 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높을 것으로 상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가비스가 1.74% 하락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도 1.91% 밀려가는 장세입니다. ISC도 2.3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단에서도 울긋불긋한 모습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군들은 지금 도매 쪽도 그렇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요. 우리 빨간 모습 보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쪽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루닛이 2.3% 넘게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골프존은 1.28% 하락하고 있고 비즈니스온은 9% 넘게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하나하나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고요. 로보티즈가 3.41% 급등하고 있고 솔트룩스가 2.34%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3.99% 4%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 마음 AI도 역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스는 1.46% 그리고 JLK가 2.16%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에서도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하락하는 모습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별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4분 정도 지나 9시 04분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전기전자 역시 그 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1.4% 올라가는 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기계 업종 최근에 로봇 관련주 괜찮습니다. 철강, 금속 이쪽 괜찮은 모습이어서 지금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을 장 초반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548억 오래간만에 장 초반에 좀 사들어오는 분위기죠.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좀 사고 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좀 마이너스 85억 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시가총액 상위별로 하나씩 볼까요? 삼성전자 장 초반에 프로그램에서는 505억을 지금 520억까지 순매도가 늘어났네요. 플러스 1.4%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주되는 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 큰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오늘 주가 0.33%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업체인데 오늘 거의 10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0.6% 이렇게 오르고 있고 아까 철강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가 85억 정도 지금 잡히고 있다. 플러스 0.18% 이렇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에코프로 BM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수로 미리 공매도를 쳐는 거 차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에코프로 마이너스 1.27% 내려가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보합 정도 그래서 최근에 약세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서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85억임에도 프로그램 순매수 1등입니다.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삼성 S대 그러니까 결국은 프로그램 순매수 쪽은 미리 공매도를 쳐는 쪽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을 하는 느낌으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소재 관련주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좀 볼까요? 코스닥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코프로 BM 이쪽이 지금 순매수 상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삼성전기가 2위네요. 42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몰리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0.7% 이렇게 오르고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 가면 아까 HBSP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은 순 매도입니다. 73억 정도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식은 3.6% 이렇게 오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주식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8%, 7% 갔다가 지금 플러스 5%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플러스 5% 기록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경계성으로 37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언급됐던 이오테크닉스 오늘도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면서 2.2%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오늘 시가총액 상위 가운데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는 약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일 선상에서 약간 더 이어지는 이런 느낌도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간 장 초반에 587억 이렇게 팔고 있네요. 이 롱숏 하는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동안에는 롱을 하이닉스 가고 숏을 삼성전자 했던 사람들이 스위치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국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에 이번 주에 좀 수급이 같이 비슷비슷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제 둘 다 이제 추가 감산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감산 규모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향후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한미반도체와 이제 TSD 보딩 장비 규모 계약을 했고, 사실 삼성전자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엔비디아 공급이겠죠. 그전에는 이제 AMD와의 그런 HB 관련된 고객사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나둘씩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빨로 이쪽에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전자에게 이 시장을 하나둘씩 점유율을 뺏긴다는 측면에서는 그쪽에서 좀 시장을 좀 불안 심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램이 업황이 회복이 되는 거는 오히려 하이닉스에게 가장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좀 손을 들어주는 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HBM보다는 디램 가격 반등이나 디램 업황에 대한 회복 자체가 실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기는 한데, 워낙 결국에는 향후에 시장 캐파가 커지는 분야가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이쪽 시장에 들어오고 지금 고객사가 어느 정도 확고해지는 측면과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다 보니까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어느 정도 더 매력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분위기 바뀌고 있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 유동성도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2차전지 소재주 관련해가지고 에코프로 BM 오늘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씩 밀리면서 말이죠. 특히 에코프로 BM 사업회사지 않습니까? 이 주가가 좀 견뎌줘야 되는데 지금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 있고 30만 원이 깨지냐 마냐 또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시장 유동성이 약간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 흐름이 삼성전자로 쏠리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좀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은 어떨까요? 저도 어제 이제 저녁쯤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차트를 다 하나씩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53조, 54조 이제 고객 관련 배탁금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51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쏠렸던 수급 현상들이 테마주들, 초전자체나 아니면 맥심이나 이 관련 흐름까지 어느 정도 이동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안착점이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친 이제 고객들이 점점 저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주말에도 FTSE 편입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자체가 최근 테슬라가 계속 꾸준하게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서 중국 전기차나 이런 다양한 국내 전기차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다. 그렇게 되면은 소재나 이런 관련 장비 업체들도 이런 가격 단가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대차나 포드나 GM이 여기서 붙는다기보다는 같이 가격 인하에 대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대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30년에 대한 주가를 땡겨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간 과정 하나마저도 어느 정도 차질이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진이 계속 꾸준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OEM 업체들의 재고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30년, 27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빠르게 갈지 아니면 이게 지연될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증설 모멘텀이 2차 전지의 핫이슈다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 빠르게 못 일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칩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로 오늘 보니까 맞은 뉴로메카가 장 초반에 18%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T-로보틱스 7%대, 로보스타 6%대 상당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지금 이게 내부 업체에서 지난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관련 실제로 대기업과의 어느 정도 제휴가 하나둘씩 이제 실제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순환면적인 흐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로메카도 이제 포스코와의 MOU를 이제 맺었던 흐름이 있고 이제 향후 영적력 로봇 이런 협동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지출에 대한 흐름이 오늘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아닌가. 단순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IPO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다고 생각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대기업과의 어떤 지원 효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흐름인데, 결국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만큼 그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협동 로봇의 수요가 하나둘씩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램보 로보틱스 아니면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아직 다 석사 기업입니다. 석사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책 모멘텀은 충분히 받았고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회사들도 실적으로 기반을 하는 로봇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이게 우리 그 실실에 있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협동 로봇을 써라 뭐 이런 코멘트나 이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회사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르메카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포스코나 아니면은 이제 그 F&B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제 뭐 실적이나 이제 수주 관련 이슈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제휴로 인한 순환매로 보여진다라는 말씀, 로봇 관련주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도 함께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함께하기 전에 지금 시장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임 등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테마가 로봇 그리고 석유, 정유 쪽 이렇게 2차 전지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은 계속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약간의 뭐 약보합이고 코스피는 강보합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지수 상승을 좀 더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코스닥에 조금 약한 흐름들은 이제 2차전지 쪽, 특히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수상으로는 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약간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연출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시장의 테마가 좀 변화가 되고 색깔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오늘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시장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습들, 뭐 코스피로 친다면 한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의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제한된 모습들의 흐름, 그러니까 제한된 상승, 그러니까 주가 지수를 지금 보실 게 아니라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자체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장의 테마 색채가 변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단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도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삼성전자. 다시 구만전자 기대해도 될까요? 내년 삼성전자 HBM3 고객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세 번째는 S-오일입니다. 4위는 효성 TLC, 5위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가 급등했는데 항화 리튬 저가화 합성 기술을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시죠. 자,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포스코 DX, 2위는 HPSP, 3위 하나마이크론, 4위는 뉴로메카, 5위는 EV 첨단 소재가 차지했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0.99%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91%, S-오일이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효성 TLC 4.45%,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5% 넘게 급등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흐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난주에 그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 외국인이 5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관 쪽에서도 1,500억 이상 매수세가 유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그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고, 그러면서 6% 상승을 이끌었죠. 오늘 약간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2% 이상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73,000원 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DDR5, HBM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하이닉스 대비해서 뒤처지던 것이 조금 이제 4분기서부터는 격차가 좀 좁혀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줘야지 코스피 주가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삼성전자의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 86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오일이라든지 뭐 GS 정유주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도 지금 꽤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한 3불 정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손익분기점이 한 5불 전후였었는데 지금 13불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3분기 그리고 4분기 초반까지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S-오일 같은 경우도 최소 한 8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가 단번에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가을, 겨울로 좀 접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러시아가 감산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유가 강세 흐름들이 정유주의 주가 상승을 조금 더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뭐 오늘은 그래도 좀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대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3%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만히 보시면 8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전혀 없습니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약간 돔 형식으로 조금씩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고점 저점이 모두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비중을 좀 줄여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난 5월 달 분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약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상승의 흐름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DDR5라든지 아니면 HBM3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이 움직여줘야 지수도 올라갈 수 있죠. 유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86달러 선인데 정유주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뛰는 정제 마진의 정유 3, 4분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SOL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한번 덧붙여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그래도 지금 개장 특징주 탑5는 붉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로 채워졌네요. 포스코 DX가 2.32% 올라갔고요. HPSP가 2.03%, 아까보다는 조금 더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승폭을. 하나마이크론 4.35% 급등, 유로메카가 13%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EV 첨단 소재 6.78%.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지금 상위권 종목 중에서 이제 HPSP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약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가 약간 상승폭이 좀 둔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보합권까지 밀렸고요. 하이닉스는 거의 2%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이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ISC도 마이너스 4%고요. 물론 이제 이들 종목군들은 이스페타시스, IS 뭐 이런 기업들은 약간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쪽에 매출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왔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들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 관련된 기업이 삼성이 상승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했었던 부분들은 TLB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뭐 TFE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강했었는데 오늘 TLB가 1.5% 상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TSE라든지 뭐 심텍 뭐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약간의 약보합 정도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를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상승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서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잘 마무리된다라면 주 중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SP가 1.5%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 아직은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당히 그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리고 오늘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3만 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로는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예,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휴머로이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금요일에도 상승을 이어갔고 오늘도 일단은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움직이면은 뒤따라가는 게 유로메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로메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사업하는 게 비슷하죠. 로봇 그 구성 포트폴리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고 LG전자든 뭐든 약간의 그 대기업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도 18% 상승했습니다만 오늘도 한 장중 거의 20%가 언저리까지 상승했다가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데 이 매물 부담감 지난 3월달 고점에 대해서 어떤 그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와 혹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로 보신다라면 아무래도 유로메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티라유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힘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같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계속해서 관련된 기업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오늘 좀 상승을 합니다만은 워낙에 좀 많이 달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난 8월 중순부터 랠리를 좀 보여줬죠. 3만 원 이하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6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제 기간 조정 가능성 좀 열어놔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로메카 주가 흐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짚어보시면서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강하지 못한 모습,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주 후반 이후에는 조금 더 시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별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LB입니다. TLB 이 종목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뭐 지금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TLB 실적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약간 이제 이슈가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매출이 급성장했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 실적을 보면서 확인되었고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30% 이상 높여 잡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은 서버 관련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DDR5 관련된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DDR5 매출 비중이 2분기 때 36%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 자체에 대해서 뭐 좀 가격이 여전히 좀 약세를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건 DDR4 쪽이에요. DDR5 쪽은 지금 만드는 족조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도 서버용 매출 비중이 80%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DR5의 매출 비중이 36%까지 올라왔고 이 36% 중에서 80%가 서버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 매출이 서버용 매출로 급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DDR5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된 TLB가 같이 연동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챗GPT라든지 뭐 이런 생성형 AI 시장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TLB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BM을 서포트하는 DDR5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하이닉스양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가 DDR5 관련해서 128GB급으로 유일하게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신제품을 좀 양산에 성공을 했고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바로 기존의 제품을 배제하고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쪽에 대한 어떤 매출은 긍정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TLB가 좀 수혜를 입는다라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가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7, 8월 약간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기간 조정을 잘 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 회사는 조정을 안 받고 기간 조정이 잘 마무리되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1선 자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부터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지난 7월 달 고점대 3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9월 달 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승이 유의미했던 TLB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서버용 DDR5 공급 확대 수혜주로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거의 30% 가까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TLB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3만 원이고요. 지금은 2% 올라가면서 26,7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컬러레이, 화장품용 진주 광안태 관료의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진주 광안태 관료, 뭘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컬러레이는 이제 화장품 안료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조 화장에 들어가는 약간 펄 느낌을 주는 뭐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저도 화장을 잘 안 한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중국 소비주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행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 단체 여행도 좀 취소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이게 지난주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뭐 이게 얼마나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라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부동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인민들을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시선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도 또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원래 여행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동시에 해제가 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그전 2017년 사드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 사람들은 일본 쪽의 여행을 더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타이밍상 반일 감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뭐 일본 여행을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여행객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했는데, 이게 수산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원료까지도 좀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컬러레이는 충분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색조 화장 관련된 원료를 좀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우회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을 규제를 하든 일본 기업을 규제를 하든 뭐 어떤 뭐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컬러레이 회사를 규제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홍콩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다른 기업이라든지 다른 뭐 국가에 대한 어떤 규제가 발생을 했을 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중국 사람이든 뭐 동남아 사람이든 화장품 패턴, 수요의 패턴이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기능성 제품에서 약간 색조 제품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컬러레이 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색조 화장품 관련해서 OEM, ODM으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중국 소비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들이에요. 화장품주들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여행, 레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도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먼저 선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탄력성을 보면은 약간 변동성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현재 구간부터는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목표가 2,000원 정도 탄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소비주 이번 주에 또 큰 이슈가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큰 뭐 이슈들이 좀 있죠. 추석이라든지 명절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중국 관광객이 뭐 국내 유입되거나 혹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9월 중으로 해가지고 탄력성 있게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000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원, 무너지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컬러레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색조 화장품 기업이고요. 반짝거리는 거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중국 반일 규제 강화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현재 0.23% 상승하면서 1,330원대인데요. 손절가는 1,200원이고요. 목표가는 2,000원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47% 상승하면서 2,575.65포인트 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이오테크닉스와 케어젠 두 가지 종목을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TLB와 컬러레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매수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가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